유언장에 아들 이름 빼고 며느리 이름만 적고 떠난 시어머니의 소름 돋는 이유. 세상에는 참으로 기구한 인연이 많다고들 합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남으로 만나 평생을 원수처럼 지내기도 하고 때로는 그 원수 같던 사람이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유일한 구원자가 되기도 하죠.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모진 시집살이와 지독한 병수발을 견뎌낸 한 며느리와 그녀에게 자신의 전 재산을 남기고 떠난 시어머니의 기막힌 반전에 관한 기록입니다. 서울 한복판,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형 병원의 장례식장 입구에는 하얀 국화꽃들이 끝도 없이 줄을 지어 서 있었습니다. 강남의 알부자로 소문났던 김옥분 여사의 마지막 길은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 속에 가려진 유족들의 모습은 추악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상주 자리에 앉아있는 외아들 상철은 어머니를 잃은 슬픔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는 조문객들이 내미는 부조금 봉투를 챙기느라 정신이 없었고 틈만 나면 구석으로 가 자신의 내연녀에게 은밀한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기야, 조금만 참아. 할망구 드디어 갔어. 이제 그 빌딩이랑 땅 다 내 거야. 우리 이제 고생 끝났어. 상철의 입가에는 숨길 수 없는 탐욕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그 옆에서 사흘 내내 물 한 모금 제대로 마시지 못하고 손님들을 맞이하던 며느리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검은 상복 소매 아래로 드러난 손은 거칠고 굳은 살이 박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지훈을 보고 미련한 효부라고 칭송했지만 지훈은 그저 고인이 남긴 마지막 숨결을 가슴에 묻으며 묵묵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지훈이 이 집에 처음 시집온 15년 전을 떠올려 봅니다. 시어머니 옥부는 그야말로 서슬퍼런 칼날 같은 존재였습니다. 가난한 집안 형편을 빌미로 지훈의 친정 부모님을 대놓고 무시하는 것은 기본이었고 지훈을 집안의 일꾼이나 식모처럼 부려먹었습니다. 명절이면 수십 명의 친척 음식을 혼자 다 하게 하고 간이 조금만 맞지 않아도 며느리가 정성껏 차린 밥상을 통째로 쓰레기통에 엎어버리는 일도 비일비재했습니다. 어디서 근본도 없는 게 우리 집에 들어와서 해군을 끼쳐! 시어머니의 독설은 지훈의 심장을 난도질했습니다. 그래도 지훈은 참았습니다. 남편 상철이 언젠가는 자신의 진심을 알아주고 편이 되어줄 거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철은 어머니보다 더한 괴물이었습니다. 그는 사업이 바쁘다는 핑계로 외박을 일삼았고 시어머니가 7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져 전신마비가 되자 가장 먼저 어머니를 요양원으로 보내자고 주장한 것도 아들 상철이었습니다. 병원비가 한 달에 수백인데 우리 집 거덜 낼 일 있어? 그냥 요양원에 처박아도 그게 우리가 살 길이야. 지우는 차마 그럴 수 없었습니다. 비록 자신을 짐승보다 못하게 대했던 시어머니였지만 거동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노인을 차가운 시설에 맡기는 건 인간으로서 할 짓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부터 지훈의 처절한 독박 간병이 시작되었습니다.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지훈은 단 하루도 마음 편히 잠든 적이 없었습니다. 마비된 시어머니의 몸에 욕창이 생길까봐 2시간마다 자명종을 맞춰놓고 일어나 시어머니의 무거운 몸을 돌려 눕혔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엔 그런 지훈의 손을 뿌리치고 침을 뱉으며 거부의 몸짓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묵묵히 웃으며 오물을 치우고 몸을 닦아냈습니다. 새벽마다 화장실 불빛 아래서 부어오른 자신의 손등에 연고를 바르며 지훈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더 잘할게요. 제발 아프지만 마세요. 지훈의 진심 어린 속삭임은 병실의 정막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아들 상철은 그런 지훈을 보고 고맙기는커녕 너 아니면 간병이 써야 하는데 돈 굳어서 좋다. 너도 엄마 죽으면 바로 이혼이니까 꿈깨. 라며 비웃었습니다. 상철은 어머니가 눈만 뜨고 있을 뿐 아무것도 모르는 시체와 다름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옥분 여사는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지훈이 자신을 목욕시키다 힘에 부쳐 바닥에 쓰러지면서도 혹시라도 시어머니가
다칠까봐 자신의 몸으로 바닥을 받치던 그 처절한 진심을 보았습니다. 지훈의 무릎이 깨져 피가 나는데도 지훈은 자신의 상처보다 시어머니의 기저귀 상태를 먼저 확인했습니다. 반면 아들놈은 자신의 인감도장을 찾기 위해 장식장을 부수며 이 노인네는 왜 이렇게 즐겨? 빨리 죽어야 상속을 받지. 라고 내뱉던 그 악마 같은 목소리를 옥분 여사는 생생히 기억했습니다. 심지어 상철은 어머니가 병상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는 와중에도 외도녀를 집안까지 끌어들여 안방에서 술판을 벌이며 엄마 죽으면 이 집 팔아서 우리 스위스 가자. 라고 시시덕거렸습니다. 그 모든 소름 끼치는 대화들이 옥분 여사의 귀에 박혔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아들에 대한 참담한 분노와 남이었음에도 친딸보다 더 정성을 다한 며느리에 대한 미안함이 피눈물처럼 고였습니다. 옥분 여사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이 아들의 도박 자금이나 외도녀의 명품백이 되게 두느니 차라리 며느리에게 모든 것을 주고 아들을 파멸시키기로 말입니다. 그녀는 기적적으로 손가락 끝을 조금씩 움직일 수 있게 되자 지훈이 잠시 장을 보러 나간 틈을 타 평소 알고 지내던 박 변호사를 비밀리에 병실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유언장을 고쳐나갔습니다. 글자를 쓰기 힘든 상태였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공증까지 마쳤습니다. 그녀는 아들 상철이 저지른 모든 패륜적인 행위, 즉 어머니의 명의를 도용해 돈을 빼돌린 기록과 며느리를 폭행했던 날짜 그리고 외도 증거들을 하나하나 변호사에게 넘겼습니다. 내 아들 상철에게는 단 한 푼의 유산도 허용하지 않는다. 이 모든 부동산과 현금은 지난 10년 동안 내 딸보다 더 나를 사랑해준 지은이의 것이다. 만약 상철이 이 일을 제기한다면 그동안의 횡령죄로 즉각 고소하라. 옥분 여사는 유언장 마지막에 지훈의 이름 석자를 적으며 평생 처음으로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임종 직전 그녀는 지훈의 손을 꼭 잡고 마지막 힘을 다해 속삭였습니다. 지은아, 미안하다. 내 딸아, 이제 내 인생 살아라. 그것이 고인이 세상에 남긴 마지막 유언이자 참회였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드디어 운명의 날이 왔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모인 상철과 지훈. 상철은 이미 강남 빌딩의 건물주가 된 양 거드름을 피우며 외도녀와 함께 휴가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야, 박지훈 너도 고생했으니까 내가 위자료로 1억은 줄게. 그거 받고 당장 짐 싸서 나가? 상철의 비아냥거림에도 지훈은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유언장을 낭독하는 순간 상철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고 김옥분 여사님의 모든 재산은 며느리 박지윤 씨에게 단독 상속됩니다. 아들 상철 씨는 상속 결격 사유에 해당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음을 선포합니다. 사무실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고 상철은 얼굴이 흑빛이 되어 변호사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게 말이 돼? 조작이야! 우리 엄마 치매였다고! 하지만 변호사는 차분하게 옥분 여사가 생전에 촬영한 영상을 틀었습니다. 화면 속 옥분 여사는 너무나 또렷한 정신으로 말했습니다. 상철아, 내가 지은이 몰래 빼돌린 돈과 내가 한 짓들 내가 다 안다. 넌 이제 내 자식이 아니다. 당장 내 집에서 나가거라. 상철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지훈의 발등에 머리를 조아리며 울며불며 매달렸습니다. 지윤아 여보, 내가 잘못했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내가 다 보상할게. 하지만 지훈은 예전의 나약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상철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어머니는 다 알고 계셨어. 당신이 나를 때릴 때도, 어머니가 빨리 죽기를 바랄 때도, 어머니는 다 듣고 계셨다고. 이제 나가줘. 이 옷도, 이 시계도 다 내 돈이니까. 다 벗고 나가. 며칠 뒤 상철은 빈털터리가 되어 길거리로 쫓겨났고 지훈은 시어머니가 남겨준 유산으로 시어머니의 이름을 딴 재단을 세웠습니다. 자신처럼 홀로 고립되어 간병하는 가족들을 지원하고 갈 곳 없는 노인들을 돌보는 쉼터를 만든 것입니다. 지훈은 오늘도 시어머니의 묘소를 찾아 신선한 꽃을 올리며 나지막이 속삭입니다. 어머니,
저 이제 정말 행복해요. 저를 믿어주셔서, 제 엄마가 되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핏줄보다 진한 것은 결국 진심이었고 악한 자의 끝은 비참하지만 선한 의지는 결국 보상받는다는 이 명확한 진실을 남기며 지훈은 새로운 인생의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지훈의 새로운 삶은 시어머니가 남겨준 물질적인 풍요함보다 더 깊은 의미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가장 먼저 시어머니가 생전에 가고 싶어 했던 남해의 작은 바닷가 마을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지훈은 시어머니의 유골 일부를 뿌리며 지난 10년의 세월을 비로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바닷바람에 실려오는 짠내와 함께 지훈의 가슴속에 맺혀있던 응어리들도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지훈은 결심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이 큰 행운을 혼자만 누리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빌딩 한 층을 통째로 개조하여 무료 간병인 쉼터를 만들었습니다. 병원비보다 간병비가 더 무서워 가족을 포기하려는 사람들에게 작은 희망의 등불이 되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쫓겨난 상철의 삶은 비참함 그 자체였습니다. 돈이 떨어지자마자 그를 유혹하던 외도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다른 남자를 찾아 떠났습니다. 상철은 매일같이 지훈의 집 앞을 찾아와 소란을 피웠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경찰의 경고뿐이었습니다. 그는 뒤늦게 어머니의 무덤을 찾아가 통곡하며 용서를 구했지만 이미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라고. 상철이 겪고 있는 고통은 그가 지난 세월 동안 어머니와 아내에게 주었던 상처에 비하면 지극히 작은 대가일 뿐이었습니다. 지훈은 이제 더 이상 상처를 원망하지도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앞에 놓인 새로운 삶을 충실히 살아낼 뿐입니다. 지훈은 매달 한 번씩 소외된 노인들을 위한 무료 급식 봉사를 나갑니다. 그곳에서 만나는 수많은 어르신의 손을 잡을 때마다 그녀는 돌아가신 시어머니의 온기를 느낍니다. 지훈아, 고맙다. 정말 고맙다. 꿈속에서 환하게 웃으며 자신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던 시어머니의 모습은 이제 지훈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기억입니다. 진정한 가족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 지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전해줍니다. 어둠 속에서 핀 꽃이 더 향기롭듯 지훈의 삶은 이제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운 향기를 내뿜으며 만개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